해볼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저 평생에 처음으로 군인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저는 주로 대구시 광역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지난해 갔던 어떤 학교 선생님이 우리 여기 의흥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친구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작년에 자기 학교에서 반응이 좋았다고 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선생님이 전화 오셔서 추천받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예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사고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이거 경북 교육청 가서 프레젠테이션 해야 될 그런 훌륭한 내용이고 막 이런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또 대구에는요 이 잘생긴 남선생님들이 잘 왔어요. 근데 아까 나와서 설명하신 분들 보니까 전부 아이돌 같은 선생님들 계시고 그래가지고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아까 들으면서 영국장 선생님과 북도둑, 발도둑 이렇게 그 어른 교육의 이제 이 핵심을 그렇게 이렇게 신기하게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딱 설명하시니까 한눈에 들어가요. 저는 오늘 특히 이제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더 귀에 쏙 들었어요. 북도둑의 그 북자가 보통 우리말로 북도둑 하면 이제 용기를 불어넣고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살짝 영어 BOK 책 그죠? 이래가지고 북도둑 이렇게 하시니까 참 좋은 그 아이디어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 시계가 없네요. 저도 시계가 없는데. 아니, 제 휴대폰 좀, 언제까지 해야 돼요? 1시간 정도. 어머니들 힘드실 텐데 지겹고 그죠? 제가 딱 이야기 하다가요, 표정이 안 좋다 싶으면 바로 자르고 제가 집을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지금 2시 30분이니까 하여튼 아무리 뭐 오래 해도 3시 30분 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라도 제가 별 도움이 안 되면 제가 딱 해본 말씀드려보면 알거든요. 별 도움이 안 되고 막 힘들어 하신다 싶으면 즉시 마무리하고 저도 대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보이죠? 너무 작아서 그죠? 감상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제 소개 때 몰라도 됩니다. 오늘 보고 다시 볼 일 거의 없을 테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전문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왔다기보다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내성물에 우리 와이프가 애를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서글퍼 보여요. 벽에다가 뭐 이상한 거 막, 포스터 같은 거 막 붙여놓고요. 그거 따라하라 하고 뭐 기린 하면서 기린 영어로 보다 지브라예요. 코끼리 뭐 엘리펀트 하고 뭐 이런 거 따라하라 하고 4살 때 이상한 이 브로마이드라고 하죠. 그거 하나 벽에 딱 붙여놓고 막 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애는 내가 키울게. 당신은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이런 거 해라. 공부는 내가 시킬게. 우리 애를 4살 때 제가 뺏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요 애를 4살 때부터 직접 키웠어요. 물론 저도 그때 30대 초반에 젊은 청년이었으니까 뭐 잘 몰랐죠. 잘 몰라가지고 이제
큰 소리는 와이프한테 쳤지만 너무 이제 어렵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얘가 잘 자라서 뭐 공부를 잘하게 될까? 서울대학 갈까?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4년제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 혼자서 공장에 다니면서 때 대구에서 공장에 다니면서 우리 3형제를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로부터 양육받은 경험이 거의 없겠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봄날 꼭 이맘때 딸기난 이 계절에 엄마는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가시고 4학년이던 형, 6살 된 동생과 조그만 그 슬럼과 그 골방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아버지와 같이 잤는데 아침에 형이 막 새벽에 형이 막 울면서 깨워요. 막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봐라 하면서 아빠 죽었다. 또 깨가지고 옆에 요에 보니까 아빠가 진짜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숨을 쉬시기가 힘드셨는지 이제 입 앞에 이렇게 거품이 나와 있고 벌써 시간이 벌써 50년 흘렀는데 아직도 저는 선명하게 그 장면이 기억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삼형제는 엄마 혼자서 다 못 키워가지고 4학년 때,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친칠 찍었어요. 초등학교도 여러 군데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꼭 옛날에 제가 4학년 때 다니던 저 전라도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 시골 초등학교 한 1년 정도 다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 삼형제는 공교롭게도 엄마가 혼자 키우다 보니까 아무도 중학교 못 갔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좀 돈 벌어갔어, 돈 벌어. 우리 형은 졸업하자마자 안경점 사환, 전라도에 있는 안경점의 사환으로 먹고 자고 거기서 이제 안경점 문 열고 청소하고 이런 거 알아봤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서문시장 뒤쪽에 있는 인쇄소에서 이제 잔심부름 하는 거 있죠. 활자 같은 거 사오고 뭐 종이 치우고 뭐 이런 거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죠. 공장에 다니고 이러다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검정고시 해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중요한 그거 같은데 이거 괜찮아요. 쏠까? 물 쏠까? 괜찮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막상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려고 와이프한테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은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잘 양육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냥 어쩌지 하다가 뭐 공장 다니다가 검정고시하고 검정고시 하다가 또 뭐 대학 가고 대학 가서 등록금이 없어서 은행 대출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그때 대구 시내에 있는 가장 큰 서점에 나갔어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말해서 소위 말해서 육아서라고 하죠. 육아서, 자녀교육서. 대구에서 제일 큰 서점이 그 당시에는 제1서점이라고 있었어요. 요즘은 막 서울에서 막 교보문, 뭐 영풍 뭐 이런 게 내려와 있지만 그때 이제 제1서점 가가지고 육아서적을 거짓말 좀 안 하고 닥치는 대로 막 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책을 많이 읽다 보면요. 공통적으로 애가 나중에 자라서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 있는다면 바로 애가 책을 좋아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구나 싶어가지고 우리 4살 때부터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요.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제가 손을 잡고 아이하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책만 따로 모아서 파는 그런 서점들이 옛날에 좀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 서점이 등장하면서 다 망했어요. 그리고 요즘 어린이 서점이라고 간판 붙여놓은 데 보면 전부 전집 할인 매장 이런 거예요. 진짜 어린이 서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어린이 서점이 있어가지고 4살 때부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후종이나 그 달서구 송현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 서점에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4살 때부터. 나중에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10년쯤 지나니까 우리 애가 이제 더 이상 그 어린이 서점에서 읽을 책이 없는 걸 시시하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큰 서점 가죠. 큰 서점.
우리 아이 중학교 3학년 준대니까 교보문고가 내려와가지고 시내 교보문고가 올렸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우리 아이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아이는 지금 27살 청년, 원래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사교육 하나도 안 받았어요. 대구에 그 학원도 많잖아요. 우리 아이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좀 믿어주세요. 심지어는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도 안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좋은 어린이책을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운이 좋은 건지 하나님 은혜인지 잘 모르겠지만 공부도 좀 하는 편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실제 수능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약 0.05%. 전국에서 한 200등, 250등 정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애가 나중에 25살 때쯤 돼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이제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서울고대에 대한 한이 있었어요. 내가 중고등학교만 다녔으면 나도 한 칸 하는 건데 하면서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있잖아요. 저 성남시장 이재명이라고 알죠? 그거 보면 저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어릴 때 공장 다니다가 팔도 다치고 막 이랬대. 그 나중에 중앙대학교 가가지고 사법심 해가지고 법률가 됐잖아요. 저도 항상 그런 제 인생에 아쉬움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애 키우면서 저는 계속 우리 애를 세뇌시켰어요. 니는 판사, 판검사가 되라고. 근데 우리 애 클 때쯤 돼가지고 고등학교 되니까 우리나라의 법대가 명문대학 법대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위 로스쿨이라는 데 가야 되죠. 로스쿨을 가서 이제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뭐 변호사, 판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할 수 없이 법대 못 가고 법대가 없어지는 바람에 경영학과를 갔거든요. 그리고도 제가 하도 로스쿨 하니까 우리 아이가 자기는 로스쿨인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빠 눈치도 좀 보이고 해가지고 2해 전에 그 변호사가 되면 반드시 로스쿨을 가려면 반드시 쳐야 되는 유명한 시험이 있어요. 로스쿨 입문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시험을 어느 날 여름에 치러 간 거예요. 저한테 의논도 안 하고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제가 그날 일요일이라서 교회에 앉아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우리가 뭐라 한잖아요. 아빠 시험이 왜 이리 쉽노? 이게 실화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시험하기 무슨 시험 하면서 저는 뭐 토익 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 시험 하더라고. 헐 하면서 네가 그거 왜 앉아있노 하니까 아빠가 하도 찌랄해서 제가 로스쿨 입문 시험 치러 와봤대. 로스쿨 입문 시험 딱 2과목씩 2과목. 하나는 언어 이해, 다른 한 과목은 논리 추론, 이 2과목치거든요. 주로 언어와 관계된 거죠. 책임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내가 시험장에서 왜 이렇게 심록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예상을 했어요. 제가 우리 연구소 오는 꼬마들하고 이렇게 수업도 해보고 하면요. 꼭 기말고사 치고 와가지고 쉽딱한 애들 보면 70점. 시험에 와 이렇게 심록한 애들 보면 이 어려운지 쉬운지 모르는 거야. 그래 보통 7, 80점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 문제 그게 안 풀리던데 되게 어렵던데 하면서 한 문제만 안 풀려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 애들 보면 보통 95점 아니면 100점. 그 우리 애도 꼭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이상하게 얘가 발표날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발표하는 날 그 수능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수능 교육과정 평가원이야. 교육과정 평가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모든 국가시험을 관리해요. 우리 아이도 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자기 성적을 딱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딱 사진으로 보냈어요. 인증샷 하면서. 거기 보니까 우리 애가 그때 그 당시에 그 해에 2해 전에 로스쿨 준비하려고 시험을 친 전국의 대학생 4학년 또는 졸업생들이 그 로스쿨 아무나 가려고 해서 굉장히 문과에서 우수한 애들 가려고 하겠죠. 그때 7,500명이 시험을 쳤어요. 로스쿨의 정원은 우리나라 정원이 2,000명이에요. 2,000명. 대구는 경북대학교 로스쿨 120명. 경북은 영남대 로스쿨 80명인가 뽑죠. 전국에 2,000명을 뽑는데 약 7,500명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 중에서 약 120등을 했어요. 안 놀라시네. 120등이면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몇 명인 줄 알아요? 160명.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정원이 각각 120명. 한양대 80명.
성균관대, 120명인가? 그러니까 메이저 5대 로스쿨을 성균관대, 한양대, 연고대, 서울대 로스쿨을 잡는 거죠. 120등 있으면 그 메이저 로스쿨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점수가 뜻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점수인데. 별로 놀라지 않아요. 꼭 뭐 전국 수석해야 놀래고 이런 거 같죠? 아니 근데 그 다음에 우리의 코멘트가 카톡을 보내왔어요. 저하고 어릴 때 어린이집좀 다니고 할 때는 막 가기 싫다고 지랄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막 또 그거에 달랜다고 있잖아요. 그 서부정량 근처에 있는 롯데리아 데리고 가가지고 햄버거 사주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어린이집 데리고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이 아빠 그때 아빠 딸에서 강제로 어린이집 다니면서 읽었던 그 많은 책들이 정말 위력이 있네요. 왜냐하면 이 로스쿨 입문심이라는 건요, 언어 이해와 논리 추론이라고 했죠. 이 시험은요, 준비할 교과서가 없어요. 교재가 없어요, 교재. 기출 문제집은 있지만 교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25 이상 된 그 청년들이 지금 25에서 30대 동안 로스쿨을 준비할 동안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한꺼번에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 뭐 하루 이틀에 벼락치기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재가 따로 없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오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뭐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보통 제가 대구에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설명회도 길게 하셨고 이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 시절 책 읽기가 단순히 국어 공부 잘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공부에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주제를 잡고 아까 말씀드렸죠.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 독서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독서는 당연히 국어, 언어 영역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가면요 사회나 과학의 그죠? 가장 튼튼한 기초가 돼요. 4학년 이후로 올라가면 학교 교과서나 교육과정을 보면 좀 어려운 낱말들이 많이 나오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용매, 용해, 개사코 뭐 이런 말 나오고요. 또 사회 이쪽에 보면요. 등고선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축척 이런 말도 나오죠. 이게 전부 한자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한자를 해야지 하면서 또 그래서 눈높이 한자 시키고 막 장원 한자 부르고 막 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한자 공부만 또 다 외워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기 때는 좋아하지만 커갈수록 부담이 되고 또 늘 사용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좋은 어린이 책을 쭉 읽는 습관을 딱 잡으면요. 이 모든 것이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EBS 다큐멘터리 화면을 하나 캡처해왔어요. 일단 이거 사진 잘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숙련된 독서. 그러니까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뇌예요. 노란색이 많죠. 이 노란색이 많다는 뇌가 활성화되어 있다. 잘 사용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책 읽기가 아주 초보인 사람의 뇌를 사진 찍어보니까 노란색이 좀 부분적이죠. 이런 거예요. 책 읽기가 아이들 뇌를 굉장히 발달시킨다. 이 말이죠. 잘 사용하도록 활성화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넘어가야 뭐. 제발. 마우스 빡 들어왔다. 네, 넘어갔습니다. 왜 그런가면요,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니까, 왜? 콩나물 키울 때 보면요. 콩나물 씨로 밑에 뻥 뚫혀 있죠. 맞아요? 그리고 위에서 물을 붓죠. 그 대신 어떻게 돼요? 물이 밑으로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죠. 근데 어떻게 콩나물 어때요? 자라죠. 이 신기한 거라. 물을 부분이 다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이 자라요. 책기가 마치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책을 읽고 나면요, 애들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도시 엄마들은요, 아파트 밀집지역 엄마들은 그게 불안해가지고 다 잊어볼까봐 책 읽힌 다음에 막 애들한테 물어. 주인공이 뭐 했지?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네가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었지? 계산하고 있잖아. 이 가면 애들이 딱 책 읽기 싫어하는 거야. 책 읽다 보면 재밌어가지고 중국 이름도 모르는 애들 있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면 된 거거든요. 그 재밌게 읽다 보면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자라는 것처럼요. 재밌었어. 또는 어떤 책은요,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좀 전에 제가 미끈사이고 뭐고 흔들 그네 밑에 애들 놀고 있더라고. 제가 접근해가지고 말을 걸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이성 뭐라 하더라? 여기 혹시 엄마 있나 모르고 초등학교 5학년 이승훈인가? 그래 있어요? 엄마 있어요? 승훈이 어머니 없어요? 승훈이하고 이렇게 말을 해봤는데 제가 어떤 책을 한번 이야기했더니 자기 집에 있대. 근데 자기는 안 읽었대. 내 짝꿍시 형제라는 책을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있는 책인데요 하더라고요. 그 책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나는 실화를 다룬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 책이 재밌거나 아니면 감동을 주거나 이 두 개만 하면 돼요.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마치 물은 다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죠? 아이들에서 뭐가 자라죠. 그 자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저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뭐가 자라는가 하면 창의력도 자라고요. 또 사고력도 생각하는 힘도 자라고요. 또 의지력도 자라요. 그리고 또 그죠? 이해력 이런 것도 자라고요.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점점 성장해 나가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고 중요한 시험도 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아이들이 이제 그 대학이나 우리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때 그 평가는 대부분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문자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어야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요.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게 책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안 해요. 책보다는 당장 눈에 띄는 외우고 이런 게 있죠. 요거 단어를 외운다든지, 수학문제 한 문제 더 푼다든지, 이런 데 너무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도의 전반은 특히 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경쟁 같은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도 경쟁하는가? 아니, 아주 분위기도 따뜻하고, 그죠? 여유있고 이렇잖아요. 사방도 탁 트여있고, 아이들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불필요하게 옆집에 편애하고, 우리하고 비교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아파트 가면 딱딱 붙어 있어가지고요. 심지어 저한테 상담으로 어떤 분은, 자기는 다 필요 없고, 동서애보다는 잘하고 싶대. 명절 때 시댁에 가면 항상 시어머니가 동서애 공부한다고 사탕 한 개 더 주고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막 울면서 상담하는데 동서애보다는 잘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참 저는 이렇게 사교육이 없고 이런 데가 진짜 좋은 교육 환경이에요. 사교육이 많이 발달해 있으면 내가 불안해가지고 그거 안 하고 못 배겨요. 그거 쓸데없이 돈을 많이 낭비하고. 저도 만약에 그런 사교육이 우리 아이를 더 이렇게 잘 자라고 도왔을 것 같다면 저도 당연히 사교육 했겠죠. 전 도시에 살았는데. 근데 제가 잘한 것도 그렇고 우리 형이 잘한 것도 그렇고 아무리 해도 이거 사교육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선생님 영어부장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스스로 공부를 익혀나가는 이런 작업 이런 걸 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잘 받아두는 것이 훨씬 좋아요. 우리 형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1학년 때고. 그런데 우리 형은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서 그 비산동 슬럼가에서 자랐는데도 그죠? 그 6학년 때 전교림이 회장했어요. 아버지도 없는 집에서. 지금은 대구에서 아주 큰 10층짜리 건물을 가진 병원의 이사장이에요. 의대 나와가지고. 혹시 신경외과, 정형외과 이쪽으로 또는 재활 이쪽으로 사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병원 오세요. 대구에서 아주 알아준 전문병원이에요. 전문병원. 재활 전문병원. 근데 우리 형도 그렇고 저도 초등학교밖에 안 났어요. 검정고시 했어요. 학원가에 형편이 됐겠어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란 경험도 있으니까 제가 아이를 키울 때도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제가 한 건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중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4살 때도 중학교 2학년 15살이니까 12년을 어린이 서점을 매주 다녔어요. 정말 제가 바쁠 때는 보름에 한 번 갔지만, 갈 때마다 그리고 책을 이렇게 사왔죠. 좋은 어린이 책을, 애가 좋아할 만한 책. 지금으로 말하면 그림책. 부터 시작해서. 아마 제가 아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도서관이 강남 건너편 쪽이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보고 왔는데, 문자 와서 빨리 강남으로 들어오라 해가지고. 저 도서관 한번 살펴보고 올라갔거든요. 요즘은 이제 학교도 가면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조선일보에 보면 조선일보 주말 섹션에 맛있는 공부라는 칼럼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옛날에 어떤 아주머니 기사가 나는데 어떤 엄마인데 애기 셋을 둔 엄마예요. 근데 그 신문에 어떻게 났는가 하면 이 아줌마는 자기 큰애를 어떤 초등학교 입학시키면서 목표가 뭐였는 줄 알아요? 그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는다. 이게 목표였어. 그리고 실제로 큰애가 4학년이 됐는데 책을 다 읽었어. 그리고 둘째도 학교 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학 갔어. 다른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으려고.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세 군데 전학시켰대. 사실은 그 도서관이 책이 대부분 겹치고 있잖아요. 좋은 어린 책들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 다른 거 할 거 별로 없어요. 애들 크면 철들고 동기가 생기고 하면 공부는 어느 정도 다 하게 돼요. 문제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을 때 이 생각하는 힘이 따라줘야 자기 공부를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릴 때 대충 아까 교감선생님 나와서 말씀하셨죠. 요즘 너무 일찍부터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생기고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향이긴 하지만 그죠? 즉자질 그러니까 재미가 바로바로 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 같은 거 해봐요. 재미가 바로 느껴진다니까. 그런데 책 읽기는요. 이 재미를 느끼려고 하면 한 수십 페이지 읽어야 돼요. 수십 페이지. 처음에는 막 시시하고 이래가지고 몰입이 잘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여러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이제 그 책이 주는 재미 이런 게 생겨서 이제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재미에 빠져들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을 잘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애가 25살 때 카톡이 왔어요. 아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 따라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 어린 시절 책 읽기가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왜냐하면 로스쿨 인문이라는 게 교과서도 없고 대책도 없고 지도 준비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실제로 우리 애는요 그러니까 2회 전에 로스쿨 인문 쳐서 그렇게 높은 점수가 나왔잖아요. 로스쿨 원서 하나도 안 냈어요. 작년 과거에 갑자기 자기는 헬조선 하겠다고. 요즘 젊은 애들이 헬조선이 안 좋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막 금수저 부모 잘 만나야 그죠? 대기업 물려받고 이러고 그 가진 것을 비유해서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이런 말 하죠. 우리 애가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대기업 가봐야 우리나라에서 취직해봐야 백 있어야 되고 아니면 45대 정년대가 다 나와야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너무 부패도 많고 이래가지고 우리 애도 어느 날부터 자기는 외국계 기업가인데요.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갑자기 일본어를 복학하더니 6개월 동안 벼락치기 하더니 갑자기 일본 회사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월 23일에 출국했잖아요. 도쿄에 있어요. 지금 연수 받는다고. 우리 애는 영어도요. 학원 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내년에 다시 불러주시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학원 안 다니고 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외국 한도 안 나가고요. 대학 가서 외국에 많이 나갔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외국 한도 안 나갔어요. 그리고 집에서 우리말을 습득하듯이 이렇게 그럴 때 일단 DVD 말고요. DVD 영어 잘하려고 하면 그건 나중에 피가 뚫히거든요. 이건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라가지고 저는 대구 가면 이제 어떤 학교에 처음 부르잖아요. 체육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다음에 가면 어떻게 학원 안 보내고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세 번째 또 부르면요. 외국 안 나가고 영어 학원 안 다니고 비싼 사교육비를 절약하고 영어를 모국어처럼 할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 초등 시절에 우리 아이들을 점점 더 이렇게 가능성을 키워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책과 친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책을 읽다 보면 저런 요소가 저절로 자라요. 저걸 보고 그래요? 잠깐만 도로 네. 그런데 문제는요.
물론 저런 영역이 잘하면 사고력, 창의력, 이해력, 어휘력 뭐 이런 요소들이 콩나물 시루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는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책을 읽고 기억을 하나도 못해. 그래도 괜찮아요. 많은 엄마들이 이걸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외움이에요. 지식 중심 책. 이건 이제 소용없어요. 옛날에는 학력고사 시대는 한 개인이 많이 외운 사람들을 천재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지금 제주도 지사는 원희룡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제주도 나온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친구는 제주도에서 자기 아버지가 문방구 하다가 문방구 경험 서점하다가 망했어. 그 자기 창고에 항상 책이 팔다 남은 책이 많았거든. 어릴 때 늘 그 창고에 처박혀 책 읽을 때 나중에 학력고사 전국 수석, 서울대 전체 수석, 서울법대 수석, 그리고 운동권에 뛰어들었잖아요. 위장치를 가지고 노동운동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운동권이에요. 그래가지고 잘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위장치를 해가지고 노동운동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제적당했어요. 그런데 원희룡 지사가 28살 때 소련이 망했잖아요. 운동권들이 희망으로 삼던 사회주의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희룡 지사가 공장에서 뛰쳐나와가지고 28살 때 사법시험 했잖아요. 근데 2년 만에 사법시험 수석했어요. 천재. 갑자기 이 사람이 왜 그랬지? 이 사람 수기를 읽어보니까 원희룡 지사가 쓴 책을 제가 옛날에 읽었는데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판단 나온 책 있잖아요. 창고에 넣어놓은 거. 그걸 늘 숨어가지고 읽었다는 거야. 저녁 때가 엄마가 막 밥 먹으라고 찾아다니는데 못 찾는 거야. 어딘지 몰라. 나중에 보니까 창고에 숨어서 책 읽고 있어. 그 정도로 저런 요소들이 잘하는 거죠. 주인공 이름 뭐 외우지 않아도 돼요. 학력고사 시대 많이 외우면 됐지만 요즘은요, 모르는 건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네이버 검색창에다 쳐봐요. 모르는 게 없다니까. 심지어는요, 제가 우리 애 일본 갔는데, 이제, 살게 된 이제 오피스텔이 있어요. 오피스텔 주소를 막 이렇게 카톡을 보내오더라고. 지한테 뭐, 보낼 거 있으면 미리 보내라고. 근데 전부 막 한자로 돼 있잖아요. 일본식 한자. 아이고, 내가 너무 어려가지고. 구글 검색에 있잖아요. 구글 가가지고. 우리 주소를 복사해놓고 딱 치니까 바로 번역해줘. 심지어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암기하고 외우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요.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이러다 보면 아이들에게서 뭐가 자라죠. 또 특히 한 측면이 뭔가 하면 어떤 좋은 어린이책을 읽다 보면요. 아이들이 그죠? 마음에 여기는 뭐 이런 거 없겠지만 도입이 많거든요.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우리 동네에서는 아파트에 뛰내셨어요. 별일도 아니다니까요. 비극적인 일이죠. 왜?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 엄마들도 불안하죠. 그럼 애들 볼 때마다 닥달하고 혼내고 고함 지르고 자존감을 막 낮추고 이러죠. 그러다 보니 애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학교 가서도 비교도 하고. 근데 여기는 뭐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좋은 어린이 책이 아이들을 위로해요. 위로. 아까 저 시소에서 그 5학년짜리 꼬마한테 제가 물어봤다 했죠. 내 짝꿍치 형제라는 책. 그 책 보면 3학년 학급에서 정말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늘 꾀죄죄하게 다니는 영대라는 아이가 있어요. 최영대인데 이 아이를 반 아이들이 다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막 이러고 늘 학급에서 무슨 일 있으면 얘한테 뒤집어 씌우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서름을 꾹 참고 이제 생활하는 거죠. 그 벙어리라고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속상하고 꼭 어릴 때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친척집 근처에 있을 때 꼭 그랬거든요. 서울에서 어떤 친척집 근처에서 초등학교 다니면 엄마 없죠? 저는 뭐 학교 가는 게 너무 공부스러웠어요. 미술 시간에 특히 도화지 준비 안 해오고 이러면 크레파스는요 남들이 이제 애들이 쓰다 버린 도망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묶어서 다녔어요. 근데 도화지는 돈 주고 사야 되죠.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미술 시간에 스트레스 했거든요. 꼭 영대가 꼭 어릴 때 제가 갔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경주로 수학여행 갔는데 이 20명, 30명이 쓰는 큰 방이 있죠. 아이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 밤이 컴컴해져서 이제 자려고 불을 껐어요. 근데 애들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들이 엄마를 떠났죠. 친구들끼리 있죠. 방 캄캄하죠. 안 그래도 잠이 안 와서 막 말똥말똥한데 누가 방구를 뻥 낀 거라. 그랬더니 애들이 막 갑자기 일찍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낀 너? 뭐 분명히 영될 거야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막 영대한테 더럽다, 뭐 냄새난다, 방귀뀌지 저리 가 하고 막 거기서 갑자기 있잖아요. 이 영대한 꼬마가 못 참고 통곡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서루 이런 게 폭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짐승처럼 꺼이꺼이 우니까 처음에 애들이 막 놀리다가 자 애들 초등학교 3학년 꼬마들이 제가 뭘 알겠어요. 다 집 떠났죠. 엄마 없죠. 캄캄하죠. 영대가 막 울고 있죠. 어둡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방귀뀌다가 놀리다가 나중에 다 따라오는 거야. 그 캄캄한 여관방에서 선생님이 나중에 불 켜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지켜보는 선생님도 대단하죠. 그러면서 아이들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리는 놈이나 놀리는 아이나 사실 아직 어리고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죠? 이게 놀리는 것이 상대방이 어떤 상처가 되는지 모르고 놀리고요. 그죠? 상처 받는 놈도 내가 내 인생에서 이게 어떤 상처인지 몰라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몰랐어요. 근데 두고두고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가 떠오르고 제 인생이 안 풀릴 때마다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생각이 들고 이런 거죠. 이 3학년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그날 여관방에서 통곡을 졸고 난 다음에 아이들끼리 뭔가 저기 쓰인 말대로 하면 카타르시스, 영어로 하면 자기 정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 속상한 일 있을 때 실컷 울면 좀 낫잖아요. 이게 카타르시스예요. 자기 정화라고 하는 거죠. 어떤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힘든 경험이나 일이 있을 때 책의 주인공이 자기하고 입장이 비슷해. 그러면 공감이 되죠. 엄마들이 연속극 보면서 공감하는 것처럼. 요즘은 제가 뭐 연속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 엄마들 도깨비 보고 뭐 누가 낫니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공유가 최고니 뭐 또 젊은 엄마들 공유는 늙었잖아 하면서 뭐 누구? 생각도 안 나네.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를 거기다 동일시한 거야. 감정이입하고. 그래서 공감하니까 연속극이 자꾸 재밌고 기대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자, 체육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수학여행에서 돌아오는 다음날 경주에서 산 기념 배지를 영대는 왕따잖아요. 혼자 앉아요. 혼자. 49인승 버스에 혼자 앉아있는데 어떤 용기 있는 애가 딱 걸어 나오더니 자기가 경주에서 산 기념 배지를 영대에게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수 한 발짝 한 거야. 미안하다 하면서. 얘가 용기 있게 욕하니까 그 학급의 모든 아이들이 차례대로 하나씩 나와가지고 기념 배지를 산 애는 기념 배지 다 달아주고 기념 배지를 미처 못 산 아이는 영대 어깨를 한 툭툭 치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이 감동적으로 끝나요. 제가 그 감동을 전달을 못해서 그런데 이런 책을 읽으면 저절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요.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이 정신과에서는 이 세 가지 먼저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동일시. 그 다음에 주인공이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고 카타르시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깨달음을 얻어요. 통찰이라고 인사이트가 있어요.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영대 같은 애들인데 내하고 정말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큰 위로를 받죠. 아, 그리고 나중에 친구들과 이렇게 화해하는구나. 나도 용기를 내도 되겠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체육기를 통해서요, 굉장히 내면이 맑아져요. 사실은 내짜공시 현대 같은 책은 제가 우리 아이 어릴 때 읽어주면서 제가 먼저 많이 울었어요. 어린이 책이지만 저도 치유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우니까 우리 애도 따라 울고. 우리 애 어릴 때 책 읽어주다가 같이 운 경험이 참 많아요. 유명한 책 중에 우동 한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일본 동화책인데. 그런 책도 그렇고. 브라질에서 나온 뭐 나의 알모렌지나 이런 책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 하기 전에 먼저 책을 좋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작업, 이걸 꼭 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에 자주 가게 하고요. 빌려 읽고. 여기서는 이렇게 각 도시처럼 각박하고 막 경쟁이 치열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이건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아이들의 그 어린 시절의 정서적 안정에도 체육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공부와 관련해서도 실제 수능 치러 가보면요. 여러분들 아직 애기들이 수능 안 쳤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죠? 근데 수능 치러 가보면요. 수능 첫 시간이 국어시험이거든요. 국어시험이 이 8절지
시험지 있지, 시험지. 시험지 8절지로 지금 15페이지인가 16페이지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인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시험 치려고 딱 바라보면요. 무슨 책을 한 권 받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거기에 뭐 50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길다란 지문 주고요. 그 글씨 크기는 굉장히 작은데 빡빡한 지문을 주죠. 지문을 읽은 다음에 밑에 보면 문제가 3문제 달랑 달려있어요. 그 열심히 읽고 막 밑줄 친 기억을 이해하고 막 이래가지고 3문제 겨우 풀고 나면 어떻게 해요? 페이지 딱 넘기면 또 태산 같은 지문이 더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걸 15쪽을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말로 된 시험인데 사실은 막상 시험을 수능 국어 시험을 쳐보면요. 우리말로 된 시험인데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끝까지 다 풀고 수험지 뒷면에 정답을 적어서 옮겨오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수학은요. 많이 적어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애들 아예 포기하고 자거든. 고등학생 중에 59%는 수학 포기자예요. 근데 어차피 뭐 들여다봐야 못 푸니까 그래서 찍고 자는 거죠. 그리고 수험지 뒷면에 수학 정답은 적어와. 그날 저녁에 같이 좀 해야 되니까.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말로 된 국어시험은 수험표 뒷면에 정답을 못 적었다. 시간이 쫓겨가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될 때 수능시험을 칠 텐데 꼭 수능뿐만이 아니죠. 많은 중요한 시험들 칠 텐데 그때 되면 전부 읽기 능력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어릴 때 많이 읽어두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자산이 돼요. 저는 우리 애를 키우면서 너무 뚜렷하게 심지어는요 영어 공부하는데도 어린 시절에 우리말 책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애가 나중에 하더라고. 수능에서 영어 치는데요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어를 다 몰라도 문장의 흐름 이게 뭘 다루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걸 독서를 많이 해놓으니까 그죠? 글자만 영어로 되어 있다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독해내는데 훨씬 더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시절에 특별히 막 다른 거 한다고 막 시간 많이 낭비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고요. 또 시골에 사신다고 또 어떤 엄마들 또 엄마들은 막 인터넷으로도 또 뭐 이상한 거 하고 이러더라. 인터넷으로 학습지 풀고 막 맞죠? 정과와 학습지 뭐 이런 거 인터넷으로 하고 막 제가 좀 이렇게 못되게 말씀드리면 아이들 어릴 때 초등 시절에 국어 학습지나 한자 학습지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미 하고 있는데 좀 미안해요.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는 시간이 딱 제한돼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살죠. 자는 시간 8시간 빼고 뭐 학교 가고 뭐.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시간을 내가 다른 거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못 하잖아요. 그럼 재밌기도 하고 학습지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제한돼 있고 학습지를 1시간만큼 다른 거 못 하는 거죠. 그 학습지를 왜 제가 반대한다면 이거 마치 어머니들이 찌개 끓일 때 뭐 넣는 거하고 비슷해요? MSG 맞나? 맞아요. 인공 뭐라 하더라? 예. 그죠? 화학 조미료를 넣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선은 맛있죠? 화학 조미료 넣으면. 그래서 유명한 식당 맛집 가면 대부분 쓰잖아요. 몰래. 근데 자기 가족들이 먹을 식탁에 MSG를 쓰는 분들은 잘 없죠? 자, 이거 보세요. 우선은 맛있어요. 우선은 맛을 내지만 장기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거죠. 학습지를 하는 것은 우선 기술을 좀 봐요. 정답을 보는 기술을 좀 배울 수는 있지만 길게 봤을 때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문제를 많이 푸는 거죠. 실력을 향상시키잖아요. 문제 푸는 것은 실력을 확인하는 거지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책 읽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어떤 것이 자랄 것이다.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해요. 이 신뢰가 없으면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요즘은요 전집 만드는 회사들이 엄마들의 불안감에 편승해서 책인데 책 뒤에다가 문제를 막 붙여놨다니까. 위책을 읽고 뭐 받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해서 뭐 이건요 책이 아니라 그거는 참고서지 참고서 문제지. 저는 좀 못되게 말하는데 그런 책은 전부 버리라고 말해요.
아이들 부담스럽게 하고 이런 거 독후 활동시키고 이런 거 있죠. 독후 활동은 전문가가 해야지. 엄마가 독후 활동 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 뚜껑 열리게 돼 있어요. 애들 재밌게 읽고 그걸로 끝인지 아까 콩나물 자라는 것처럼 그러면 뭐가 자라고 있는데 우리는 불안해가지고 꼭 그걸 확인하고 주인공 이름이 뭐지? 주인공이 어떻게 했지? 자, 주인공을 통해서 네가 뭐 느끼는 거 없어? 그래서 양치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 뭐 이렇게 잡고 있잖아. 너무 유치하잖아요. 안 그래도 애들이 다 아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도의자하고 달라서 뭐 이렇게 쭉 따라와 보면요. 애들 중고등학교 때는 대부분 스마트폰 갖고 있고요. 또 도시에서는요. 대부분 뭐 논술하고 다니고요. 왜? 책 읽고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어차피 책이 중요한 건 아는데 책은 안 읽으니까 학원 보내면 논술학원 보내면 거기서 전문가들이 뭐 한 달에 4번이라도 추천해 준다 하더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학년으로 내려오면 뭐 하고 있어요? 다 국어학습지, 한자학습지 이러고 있을 때부터 하고 있어요. 학습자 시간에 한 권이라도 책을 더 읽는 게 좋고요. 책을 더 사주거나 구입해 주는 게 좋고요. 그럼 문제 푸는 스킬도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말했었어요. 물론 필요하죠. 그건 언제 하는가 하면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요 3년 내에 문제 풀어요. 시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학 가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중간개발 1년에 4번씩 시험 치고요. 또 모의고사라는 거 쳐요. 모의고사 8번 치거든요. 1년에 12번씩 치요. 그게 전부 문제풀이죠. 문제 풀고 선생님이 또 해설하고 오답하고 심지어는 야자 시간에도 그걸 해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스킬이 언제 배우는가 하면 고등학교 가면 저절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뭘 해요? 기초적인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작업.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그 힘? 이걸 이제 잘하게 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옆집 옆에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불안하죠? 근데 다행히 여기는 옆집 없잖아. 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교육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각박하지 않고 여유있고 넉넉하고 이러니까. 여기도 뭐 전집 사재고 이런 거 안 하죠? 거기 지나가겠습니다. 도시에서는요, 집집마다 그래서 엄마들 불안하고 책은 중요하다 하니까 전부 교원 아줌마들한테 뭘 시켜가지고 4대 전집 있죠? 웅진, 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요즘 또 신흥 뭐 아가월드니 뭐 신흥 또 브랜드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막 엄마들 겁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전체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책을 막 한꺼번에 100권, 200권씩 쫙 사대죠. 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진짜 정열적인, 열정적인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은요, 한 방에 2천만 원씩 책 사요. 교원을, 이거 뭐, 아도 찍는다 말하네. 돌이 한다는 말 있죠. 확 써. 그렇게 책 산다니까? 2천만 원씩 사도요, 그, 아파트 애 방에 2벽면 치우면 끝이야. 많은 거 같잖아요. 근데 그건 책이 아니죠, 사실. 가구지, 가구. 인테리어지, 인테리어. 여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집이 저렇게 해놨어요. 거실에.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집, 여기서 여기까지 표지가 똑같죠? 장정이 똑같잖아요. 애들 저기서 질린 거죠. 그래가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책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좀, 그래도 뭐 좀 읽고 있는 애들 보면 전부 Y 보고 있어. 만화책 이런 거요. 어릴 때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지 못해서 습관이 안 돼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제 생각에. 첫 번째는 엄마들이 정말 재밌기가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깊이 있어요. 이게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죠.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도 아이들이 책 읽어보는 엄마들이 뭐라 해요? 책 읽는 거 보고 공부하라 한다니까? 제가 오면서 인상적인 동상을 봤어요. 학교 앞에. 본관 앞에. 공부하는 어린이 하면서 남자애, 여자애 하나 앉아가지고 둘이서 뭐 보고 있어요? 책 보고 있잖아요. 관점이 아주 좋더라고요, 동상에. 뭐 연필 들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책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동상의 이름이 뭐예요? 공부하는 어린이. 책 읽는 게 공부라니까? 근데 책 읽고 있으면 엄마들이 막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건 무슨 뜻이 문제 풀어라 이 말이거든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 거꾸로.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다른 건 못했어요. 저는 욕도 잘하고, 말로 찾기도 많이 하고요. 저 때문에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고 글도 쓰고, 일기도 쓰고요. 제가 하도 무섭게 막,
공부시키니까. 제가 철없을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4살 때부터 어릴 때 어린이집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데리고 나간 거라. 그리고 갈 때마다 그 당시에는 좋은 어린이집도 없고요. 도서관에 가도 뭐 좋은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무서워서 항상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7권에서 8권의 그림책을 항상 샀어요.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갈 때마다 샀어요. 나중에 제가 산 책이 우리 집을 다 덮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강의를 듣는 엄마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책들 다 중고로 사가더라고. 50% 주고. 그래서 본전 다 뽑고 있어요. 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그렇고 학습에도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들한테 여유가 있어야죠. 여유. 여기는 여유가 많을 것 같아서 참 좋아요. 도시 가면 안 그렇거든요. 애들이 여유가 없어요. 학교 갔다 오면 스케줄이 팍팍하게 짜여있어요. 꼭 학습 관련 뭐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태권도, 피아노, 미술, 기타 등등 뭐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서 계속 돌다가 중간에 1시간 짬이 비면 책 읽는 시간 이렇게 정해요. 이건요, 책 읽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쫓기면 책을 잘 못 읽어요. 몰입이 안 되거든요. 게임은 바로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막 입 벌리지만 책 읽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스토리에 빠져들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느끼고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에 잠깐 책 읽으라고 하면 애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만화책 보거나 아니면 건성으로 페이지를 넘기거나 이래요. 만화책 보는 애들이 대부분 그래서 읽은 거예요. 만화책은 특별히 집중 안 해도 말풍선 있고 그림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 금방 알아듣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어린이책이 있어야죠. 애들이 재밌어하거나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좋은 어린이책이 아이들 주변에 있어야 해요. 가급 저희는 그래서 도서관에 자주 가서 빌려온다든지 여기는 학교 도서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적 없으면 사야죠. 어떤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책을 사는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노동운동하고 뭐 이렇게 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 수배 받고 도망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한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 그 우리 와이프가 이제 저를 먹여 살려줬죠. 근데 감사하게도 와이프 월급 받아오면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아이 책상에 다 썼는데도 와이프가 전혀 그걸 가지고 막 속상해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네 돈도 못 벌어오는 네 최고 이런 많이 사는 이런 소리도 안 했고요.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좋은 어린이책이 많이 학교 도서관에 공급되고 있거든요. 실제 되고 있는 도서관들 제가 가봐서 아는데 학교 도서관에 좋은 책들이 다 들어있어요. 옛날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읽혔던 좋은 책들. 아까 저 그네 밑에서 3학년짜리 꼬마한테 내물어가지고 너 오늘 교육관 오셨는데 오실 때 그래 네 책 먹는 요구 안 하니까 안 돼. 자기 학교 도서관에 있대. 진짜 알고 하는지. 학교 도서관 책 먹는 요구라고 있어요. 유명한 책이죠. 그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재밌고 그런 책들이 이제 이 시골 학교 도서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요, 가능하면 저학년 같은 경우에 책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한글을 알고 나면 엄마들이 바쁘기도 하고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아이들 뭐 네가 읽어 이렇게 미루죠. 근데 이제 막상 우리가 책 읽기를 해보면 한글을 다 안다고 해도 책을 유창하게 읽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영어 알파벳을 다 알지만 영어 책 못 읽잖아요. 맞죠? 다른 기도 알고 아는데 유창하게 못 읽어 버벅거려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애들도 한글을 다 안다 하더라도 책을 유창하게 읽으면요, 그 지은이가 의도하는 바대로 읽어야 돼요. 분위기도 파악해야 되고 그림도 참고해야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이 좋아요. 많이 읽어주는 것을 들은 아이들이 학교 가서 적응을 잘한다니까. 왜냐하면 선생님이라는 어른이 자기도 무심코 어려운 말들을 많이 구사하게 돼요.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는 말, 이런 말들 구사하게 되거든요. 근데 엄마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학년과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한 3학년, 4학년까지는 계속 읽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책을 읽어주면서 우리가 가진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기도 좋고, 우리가 변경 신입 때는
애들 향해서 애한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말 하기 참 어렵죠. 일상적일 때는 항상 지적하죠. 지적. 왜 이랬어? 저 이랬어? 숙제했나? 뭐 준비물 챙겼어? 뭐 좀 이런 식의 대화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할 수 없이 책의 분위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책의 내용이 또 아이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상하게 그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 책 중에 유명한, 예를 들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그런 책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다 커서도 대학생이 돼서 그 책 읽어줬어요. 우리 마음이거든요. 어릴 때도 그렇고 말썽 부릴 때도 그렇고 사춘기 때도 그렇고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깊은 곳에는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항상 깊이 있거든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다 보니까 우리 애가 잘 때 있잖아요. 내가 꿈에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막 힘센 애들이 막 저한테 모래 뿌리고 막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운동장에 가서 조회할 때 내가 운동장에 나가면 내보다 힘센 놈 둘이서 있잖아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모래 뿌리고 막 하지 마라 해도 계속하고, 저거는 장난으로 하지 재밌다고. 그렇다고 우리한테 제일 힘센 애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조그마니까 내보다 조금 센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우리 애도 그죠? 힘센 애들 막 보고 이러잖아요. 그 자다 보면 잠꼬대 하면서 막 뭘 캐요. 시간도 안 들고. 그러면 제가 진짜로 내가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 마음. 근데 이걸 평소에 우리가 표현을 못 하잖아요. 평소에는 뭐 일상을 사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또 이런 감동적인 책을 읽어주면서는 우리가 미뤄뒀던 아이를 향한 소중한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저는 유언처럼 말했어요. 우리 아이 고등학교 때 제가 맨날 애 발로 차고 이랬는데 어떻게 좋은 아빠로 소문나가지고 아침마당에 나가겠다. 아침마당에. 우리 애하고 같이 나가기로 했는데 우리 애가 그때 사춘기라서 쪽팔린다고 안 나가더라고. 그래 하소지 전화 나왔어요. 녹화 1시간 했어요. 나중에 사회자가 저보고 아드님이 녹화 방송을 보실 테니까 아드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 하더라고요. 그 제가 녹화 그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유언하듯이 말했다니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죠. 네가 100점 맞으면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한 개라도 틀리는 니는 뒤진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키웠거든요. 그걸 몰라가지고. 근데 제가 좀 철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저도 일체해가지고 아이하고 소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도 이제 점점 이렇게 사람 돼가는 거죠. 저는 아이와 함께 많이 자랐어요. 34살 때 아무도 모를 때 우리 아이 4살이었는데 그때 막 아이를 키우고 있다가 제가 와이프한테 뺏어가지고 그죠? 아무도 모르고 막 좌충우돌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도 성숙해졌어요. 어떤 건 아이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 생각을 내려놓기도 하고 이러죠.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그죠? 왜요? 왜 이건 안 되지?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다 넘어가고요. 이건 뭔가 하면 교보문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점인 거 아시죠? 자, 교보문고가 지난 10년 동안 교보문고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전산화했어요. 그 전산화 이전 통계는 없어요. 저기 보시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12년 동안 교보문고에서 팔린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책을 조사해봤더니 이런 책들인 거예요. 여기는 물론 아가용 책도 있어요. 아가용 책을 몇 권 빼고 나면 이런 책들이 좋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도서관에 가셔서 너무 작죠. 미리 말씀드리면 네이버 말고 다음이라고 알죠. 다음 알죠. 다음에 가면 카페라는 게 있어요. 다음 카페에 가셔서 검색하시면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제 모든 강의 자료들이 거기 다 올라와 있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뭐 다른 강의들도 동영상 강의들도 다 올라가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 너무 이 글씨가 작아서 탈인데 이런 책들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책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건 이제 애기용 교육책, 사랑해 이건 아기용 교육책이고,
그 밑에서 또 아까 책 먹는 여우 2번 책 먹는 여우 있죠. 주니어 김영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이 무슨 책인지 잘 모르겠으면 여기 있는 20권의 그림책을 만든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 주니어 김영사에서는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만들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오이씨 또 넘어갔다. 아직 넘어가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저 5번 보면요. 구름빵이라고 있죠. 요즘 저학년용 그 그림책 중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그 유명한 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린 그림책이 많이 없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저 구름빵이라는 책이에요. 저학년들은 아주 저학년이나 어린애들 정말 좋아하는 책이죠. 저런 책은 어디서 나오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거. 백희나 씨라고 만들었는데 저 양반이 만든 책은 애들이 다 좋아해요. 그리고 좀 고학년 보면 중고학년 교과서에도 실린 책인데 유명한 책이죠. 8번 마당을 나오는 탑 있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어요. 유튜브에서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오는 탑 찾아보시면 있는데 저는 마당을 나오는 탑 이거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어요. 4학년인가? 3학년 교과서에 실려있죠. 마당을 나오는 탑 이런 책은 사계절이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사계절에서는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도서관에 가시면 사계절의 책을 빌려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책을 가장 만드는 제일 잘 만드는 출판사는요 저학년으로 말하면 1번 비룡소라는 출판사 알아요? 그 다음에 2번 시공주니어 이런 출판사들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책을 많이 만들어요. 고학년은 좀 다르죠. 고학년은 창비 1번을 창비라고 창비, 사계절 이런 출판사들 도서관에 가셔서 그 출판사들 잘 기억하셨다가 주로 그 출판사들이 만드는 책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권하시면 대부분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인터파크에서 아까는 교보문고였죠. 이게 활자가 좀 크죠. 인터파크에서 10권을 딱 추렸어요. 저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당을 나온 암탉 4번이 뭔가 하면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거 유명한 영국 동화책인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가 보면 정말 좋아할 책이거든요. 저게 이제 그 유명한 시공주니어 전두환 장남이 세운 출판사 있어요. 시공사고 거기 어린이책 그런 데가 시공주니어라는 출판사인데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로알드 달이라는 사람이 만든 책이죠. 저거 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시간만 많은 줄거리도 다 말씀드리고 할 텐데, 자, 저런 책들, 지연이를 따라가거나 출판사를 따라가시면 좋은 어린이 책을 쉽게, 내가 전문적인 견해가 없어도, 그죠? 왜냐면 그 좋은 책을 만드는 출판사들은 그 전문적인 경험이 많이 녹아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 짝꿍 시험대라는 책. 그리고 그림책인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어린이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인지 잘 모르죠. 시리즈물로는 당연히 해리포터예요. 1번 해리포터, 2번 나니아 연대기 이런 고학년용 책인데 시리즈물 말고 단 한 권짜리 책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가면요. 지금까지 4천만 부 팔린 책이 있는데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공주니어에서 번역하는 책인데 아마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샬롯의 거미줄. 그 거미와 돼지 맞나? 거미와 돼지 맞죠? 거미와 돼지의 우정 이런 걸 다룬 책인데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책이 뭔가 하면 말괄량이 삐삐. 옛날에 영화로도 막 우리나라 들어오고 이랬죠. 이런 책들은 시공주니어라는 책에서 외국 책들 다 번역해내가지고 아마 학교 도서관 같은 데 보면 있지 싶어요. 이런 책들을 아이한테 권해줘 보는 거죠. 애들은요, 재밌는 책이 뭔지는 몰라가지고 잘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애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얘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아이고, 벌써 시간 다 됐다. 제가 구체적인 책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벌써 약속하신 1시간이 지났네요. 시계 보니까. 하여튼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학교 분위기라는 것도 잘 모르고 또 어머님들 상태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환경도 잘 모르고 이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점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제 필요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들어오시면요, 제가 대구에서 하는 모든 그 공부법 강의나 이런 것들이 다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유튜브에가 되어 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오늘 그 어흥초등학교 학교 설명회 대한 귀한 이 시간에 이 보잘것없는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복수의 중요성에 대한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김상도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